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크게 빠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실 뭐 약보합 정도로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이제 하락한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중요한 뉴스가 시장에 좋은 뉴스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투자 의견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 제일 좋을 거다.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일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면서 일단 나스닥에서 매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많이 올랐던 것들 위주로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오른 것들은 쫓아가면 안 된다는 의견은 여전히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에 제가 이제 여러 투자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가는 말이 더 간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시장이 더 간다, 지금 대형주 가니까 대형주 엎어 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일부는 맞습니다.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기는 합니다. 근데 내가 언제 매수하냐가 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2020년 뭐 8월 9월 막 이때 매수해가지고 기다렸던 분들이 막 불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전혀 비중이 없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막 신규적으로 매수하고 접근하고 되면은, 오늘같이 이제 뭐 차익 매물 나오는 시장에서 하루만 빠져도 내가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높은 종목들 피해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사면 안 되나요? 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사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에 한 달에 뭐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매달 꾸준히 살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사세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종목들 2월달에 한번 이제 눌림 나오면서 좋은 자리 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 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도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맥코넬 원내대표, 예전에는 이제 하원 낸시 펠로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맥코넬이 이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나아갈 길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시장은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백악관이랑 뭐 맥코넬의 제안을 모두 반대하는 민주당을 탓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나스닥에 있는 그 페이스북이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악재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FANG 종목들 위주로 1~2%대 하락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고요.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도 꽤 많이 빠졌습니다. 한 3%, 4%, 2%, 2에서 4% 정도 빠졌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한 마이너스 한 3%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사실 정도 좀 불리한 시장의 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증시 내용도 같이 볼게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옵션 만기일만 되면은 시장이 안 좋습니다. 옵션 만기일 때는 뭐 시장이 폭락한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인터넷에 여러 가지 설들이 도는데, 좀 거친 표현을 한다면 다 개소리입니다. 네, 다 개소리고요. 일단은 뭐 조심해야 될 건 맞아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크니까. 그게 위아래로 커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아래로 커요. 옵션 만기일 때 항상 아래로 큰 게 아닙니다. 위아래로 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이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조심해야 된대요 라는 말은 맞습니다. 대신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시장이 떨어진대요 라는 말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해도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지도 마세요. 잘못된 말입니다. 옵션 만기일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이 옵션 만기일은 어느 정도 좀 로또성이 좀 있습니다. 전일 시장이 막 폭락하고 뭐 해도 옵션 만기일 때 막 한 번에 막 다 들어올리고 저 미국 증시 다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막 올라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미국 증시랑 그런 것들 막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막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높은 게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 파생 상품에 대한 양매도가 없기 때문에, 양매도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나라 지수가 2% 상승을 했는데 야간에 실제로는 1%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환율이 2원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에 오늘 외국인 매수세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요즘에 이제 돈을 쓸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외국인은 마이너스, 기관은 플러스, 이제 적인 요소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장중에 둘 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둘 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변동성 자체가 커지는 구간이니까 일단은 오늘은 시장 전체적인 매매 동향보다는 이 업종별로 매매 동향을 확인해서 앞으로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확인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오늘 시장이 크게 오르든 간에 크게 떨어지든 간에 뭐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에 관해서도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히 대형주들은 오늘 대응을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주들 중에서는 대응을 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다음 일부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생각보다 코스닥 지수 내에서 종목들의 흐름이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으니, 또 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신흥국으로 인해서 자금이 좀 더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2021년 상단 밴드가 3,200포인트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 좀 나뉘었으니까 해당 뉴스들도 뭐 오늘 좀 몇 개 더 나올 건데 해당 부분들도 확인하고 오후 때 또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 날씨는 아침 새벽에 비가 오면서 좀 꾸리꾸리하지만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오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